안녕하세요. 초헬프 코치입니다. 하나의 이익을 얻는 것이 하나의 해를 제거함만 못하고 하나의 일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일을 없애는 것만 못하다. 깊은 깨달음은 간결하고 큰 가르침은 시대를 관통합니다.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비움인데 이 말과 면역력 역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역력의 해로운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면역 증강을 위한 무슨 일을 한들 효과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피부와 장, 그리고 피 속에는 수조가 넘는 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좋은 균만 있는 것이 아닌 나쁜 균도 있습니다. 코 점막 속엔 감기 바이러스가 항상 붙어 있지만 그렇다고 늘 병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평소에는 조화를 이루며 잘 살고 있는데 내부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때를 틈타 병원 균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암세포는 매일 생기지만 모두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면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인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가 쉽게 걸리고 미열, 콧물, 기침 등의 증상이 지속되다 사라지는데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면 증상이 이보다 오래 지속되고 고열이 날 수도 있으며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 왕성히 활동하면서 다양한 염증 질환이 생길 수 있고 수두 바이러스 역시 수십 년 이상 증상 없이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를 틈타 갑자기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면역력이 떨어지면 건강의 척도라고 불리는 장의 건강도 나빠지게 됩니다.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변비, 각종 피부 트러블, 두통 등 온몸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대부분의 질병은 운 나쁘게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닌 이미 몸속 병균이 원인이며 무언가 방해하여 내부 균형이 깨지면 그때 병균들이 들고 일어나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실제 장은 음식물을 흡수하고 배설하는 기능뿐 아니라 체내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분포돼 신체 면역 기능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장내에는 500가지 이상의 세균이 100조 개 이상 있고 이 중 중간균이 70%, 유익균과 유해균이 15%의 비율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장내 유익균인 유산균, 비피더스균 등이 유해균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장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장내 세균총이 파괴되는 원인은 과식, 음주, 과로, 스트레스, 운동 부족, 잦은 항생제 복용 등 다양한데 특히 서구화된 식습관은 장내 세균총을 변화시키는 주요인으로 꼽힙니다. 장 면역을 높이는 방법은 규칙적인 균형식과 칼로리가 낮으면서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는 섬유질 많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프로바이오틱스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은 유익균이 많은 대표적 음식이며 공유, 채소류 등의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면 이들 식품은 장내 유익균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또한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식품의약품안천처에서 권장하는 일일 섭취균은 1억에서 최대 100억 마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장균수는 장까지 살아서 도달, 장에 잘 정착하여 유산균이 장내에 활동할 수 있는 확률을 결정짓기 때문에 권장 양수준의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균은 제품마다 홈페이지나 정보란의 내용을 보면 보장균수가 대부분 표시되어 있으며 생존력이 뛰어난 특정 유산균의 경우 장까지 비교적 수월하게 도달하지만 모든 유산균 100억 마리가 장까지 살아서 도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유산균을 단단하게 손상 없이 결합하는 코팅 기술의 적용 여부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유산균이 장에 잘 도달하고 잘 정착해야 장 건강과 더불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건들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 건강의 핵심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입니다. 장내 미생물 다양성은 건강한 장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가 되는데 2017년 독일 칼 대학의 안드레 프랑크 박사의 연구진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감소는 비만, 당뇨, 천식, 아토피 등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며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외부 환경 변화에 더욱 강력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20년 미국 국립보건원의 최신 발표 역시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균에 대한 면역력이 감소해 병원균의 감염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유산균 섭취 시에는 장의 위치에 따라 사는 곳이 각각 다른 다양한 유산균을 섭취해야 더욱 효과적입니다.
소장에 서식하는 락토바실러스는 11종, 대장에서 서식하는 비피도박테리움은 4종, 장을 위한 균은 2종으로 식약처고시 유산균주 중 17종으로 이루어진 17종 복합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온 올리기입니다. 겨드랑이 아래에서 재는 체온을 피부 체온이라 하는데 몸 안쪽의 심부 체온보다 1도 정도 낮게 나옵니다. 피부 체온으로 36.5도쯤 되는 상태라면 우리 몸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온이 36.5도를 밑도는 저체온인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은 35도대의 저체온 상태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때는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몸의 저산소 상태가 됩니다. 이는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암을 유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며 또 혈행이 나빠짐으로써 순환기 질환은 물론 어깨 결림 같은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체온 1도 올리기를 실천하면 면역력이 좋아지고 이로 인해 췌장암, 우울증, 불면증, 수족냉증부터 당뇨, 고혈압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개선되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내나 바깥 온도에 맞추어 따뜻하게 입고 따뜻한 물이나 차를 자주 마시고 족욕, 반신욕을 하면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며 체온을 높여주는 음식에는 찹쌀, 호두, 단호박, 무, 인삼, 꿀 등이 있으며 계피, 마늘, 생강을 먹는 것도 체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계피는 수족냉증, 소화장애, 변비 등에 도움이 되며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마늘은 몸속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고 체온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생강은 성분이 따뜻해서 체내에 침범한 차가운 기운을 체외로 내보내고 혈액순환이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환절기 실내외의 급격한 온도차는 몸의 균형을 깨기 쉬우므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체온을 올리는 중요한 방법은 운동인데 매일 땀이 날 정도의 적당한 운동은 운동 시 체온을 올릴 뿐만 아니라 순환계와 근력을 강화시켜 평상시에도 체온을 높여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활력 있는 생활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현대인은 바쁜 일상과 불규칙한 생활습관, 환경오염 물질, 스트레스 등으로 질 나쁜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어내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다행히도 좋은 생활습관으로 질 좋은 미토콘드리아의 양을 증가시키면 몸의 기능이 향상되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몸이 에너지의 필요성을 느껴 좋은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가끔 공복감을 느끼는 것이 칼로리를 제한하는 소식보다 효과적입니다. 또한 공복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을 통해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음식과 같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네 번째는 림프절 마사지입니다. 우리 몸속 수분의 상당 부분은 림프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림프는 몸속 세포가 대사활동을 한 후 생긴 노폐물이며 림프는 무색의 액체로 혈액이 혈관을 따라 흐르듯 림프는 림프관을 따라 흐릅니다. 림프관으로 들어간 노폐물은 림프절로 옮겨가는데 림프절은 여러 림프관이 하나로 합쳐지는 곳으로 세균, 바이러스를 죽이는 대식세포가 살고 있는 장소이며 이곳에서 노폐물을 정화시킵니다. 림프가 막히면 피부질환, 부종,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 결국 림프 순환이 활발해야 체내 면역 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림프는 혈액처럼 심장이라는 동력권이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자극을 줬을 때 더 빨리 순환하게 되므로 이를 돕기 위해 림프절이 있는 귀 및 목 뒤, 겨드랑이를 매일 10분 정도 마사지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명상하기입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 뇌과학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수많은 건강 문제들과 연관돼 있는 불안과 우울증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체의 면역을 높여주고 긍정적 감정과 관련된 뇌 부위의 활동을 증진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존재하는데 세로토닌 분비가 잘 되면 행복감을 느끼고 식욕, 수면, 근육 수축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반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불안, 우울 등을 느끼게 됩니다. 숨을 천천히 마시고 내쉬거나 생각을 비우는 명상은 모두 세로토닌 분비량을 늘려줍니다.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숨을 멈춘 뒤 8초 동안 입으로 숨을 내쉬는 478 호흡법을 권하며 명상할 때는 한 가지 단어를 생각하거나 해변 같은 평화로운 광경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부드러운 음악은 평온한 마음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며 심호흡과 함께 천천히 근육을 이완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외에도 일주일에 수면 시간이 2에서 3시간만 모자라도 몸의 면역력이 크게 약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자는 동안에는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제거하는 백혈구 T세포의 공격 능력이 높아지며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감소합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미국 인디애나주 메모리얼 병원 연구팀은 15초 동안 크게 웃기만 해도 엔돌핀과 면역세포가 활성화돼 수면이 연장된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억지 웃음 역시 진짜 웃음으로 얻는 건강 효과의 90%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소리내며 크게 웃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15초 동안 크게 웃어보면 어떨까요?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